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랑 이제 20번 지문 같이 또 이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시험 공부는 잘 되고들 있나요, 여러분들? 이제 6월 둘째 주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시험이 정말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또 2주라는 시간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니까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여러분들 시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근데 그때가 성적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꼭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공부들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지문 바로 한번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sibling rival. 형제 자매는 형제 간의 그러한 형제 자매의 라이벌이죠. 경쟁은 자연스럽다. 특히 어디에서 자연스럽냐면 강력한 의지를 가진 아이들 사이에서 더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형제간에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또는 첫째 딸과 둘째 딸 또는 뭐 첫째 아들과 둘째 딸 뭐 이런 이제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 자매들 간의 경쟁은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키워드 단어가 되겠고요. 여기에선 unnatural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부모로서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요. 뭐 하는 겁니까? 그쵸. 여기 타동사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아이들을요. 어떻게? 호의적이지 않게 서로. 오케이? 아이를 호의적이지 않게 비교하는 게 가장 큰 뭐다? 위험이다. 그러니까 얘도 어휘 문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게 favorably는 안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해 갑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그렇죠. 경쟁 우위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봐야 되는 게 이 경쟁 우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경쟁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그 경쟁하는 대상을 놓고 내가 좀 더 나은 위치를 조금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경쟁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로 본다면 어떤 한 형제를 이겨서 내가 꼭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겠다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찾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여기에서 우리가 이 어휘, 대의에 지치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쵸? 우리의 아이들이 되는 거죠. children이 되는 거죠. 또는 이 sibling rival, sibling 하는 형제에 대한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형제 자매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children이라고 저희가 통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가볼게요. 그 이슈, 문제는요, 뭐냐면, 중요한 표현 나왔네요. Not A, but B. 얼마나 빠르게 아이가 달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처음으로 결승선을 건너느냐, 가로질러 가느냐, 선을 통과하느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경쟁 우위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순서나 삽입의 기점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충분히 나데이 법비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아이가 얼마나 빠르게 달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그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not A but B 구조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부분은 어디다? 그쵸. B가 되는 거죠. A가 아니라 B이다. 이 표현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서술형이나 이제 문법 문제 내용적인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확인해 놓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한번 가볼게요. 그 소녀는 does not care.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가 큰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는
중요하게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누가 가장 큰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우리가 무슨 문제를 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빈칸 문제 낼 수 있겠죠. 그럼 사실 who is tallest랑 똑같은 건 뭐예요? 그쵸. who crossed the finish line이랑 결국은 똑같은 말이죠. 결국 paraphrasing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거를 느껴야 되는 거죠. 그쵸? 이해 갑니까 지금? 자, 이어서 가볼게요. 아이들은요, 여기에서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체계적으로 뭐 한답니까? measure, 평가해요. 무엇을 평가하냐면 그들 스스로 누구예요? 아이들이죠. 누구와 비교해서 여기서는 비교하여입니다. 누구와 비교합니까? 그들의 동료들, 친구들이겠죠. on everything, 모든 것을. 저기에서 또 중요한 표현 나왔는데 from A to 비구문이거든요. 그러면 누구와 비교를 하냐면 스케이팅 보드의 능력에서부터 누가 가장 많은 친구를 갖고 있는지까지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의 동료와 비교하여 누구를? 그들 스스로를 뭐한다? 평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상당히 체계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야. 체계적으로 중요한 어휘죠. 그냥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from A to B 구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그리고 그들은 특히나 sensitive, 민감해요. 어떠한 실패에도 민감합니다. 어떤 실패냐면 is talked about, 말되어지는 거야. 이야기가 되어지는 어떠한 실패에도 민감합니다. 오픈, 공개적으로. 어디 안에서? 그쵸. within their one family. 그들의 가족 내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되는 어떤 실패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한다? 그렇죠. 민감하게 생각한다. 오케이, 이해 갑니까? 그들 누구? 애들. 오케이? 자, 이어서 accordingly, 따라서 연결선 나왔네요. 그쵸? 자, 얘는 당연히 우리가 순서 삽입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죠. 따라서 부모들, 어떤 부모들이냐면 원하는 거죠. 약간의 평화를, 작은 평화를 어디에서 원하는 거예요? 집에서. 집에서 작은 평화를 원하는 부모님은 should guard. 뭐 해야만 합니까? 경계해야만 해요. 무엇을요? 비교하는 코멘트를. 그쵸? 비교하는 코멘트. 비교를 하는 막 그러한 발언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발언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떠한 비교 코멘트냐면,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 또 나와요. 필기부터 하고 갈까요, 우리? favor A over B. A를 뭐죠? B보다 좋아하다. 선호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어떤 코멘트에 대한 것들을 경계해야 되냐면 한 아이를 다른 아이보다 선호하는 코멘트죠. 오케이? 이해 갑니까? 그리고 루틴리는 일상적으로고. 오케이, 이해 가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여기까지 주어져. is to set up. 그들 사이에 엄청 더 큰 경쟁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to violate this principle 뭐겠습니까? 비교 발언하는 거지 뭐. 그치? 비교 발언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 애들하고 막 비교 발언을 하는 거야. 그 원칙이 깨지는 거면은 비교 발언을 해서 누가 더 우위에 서고 누가 더 이제 낮아지는 상황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아이들이
훨씬 더 큰 라이벌, 경쟁이 된다라는 거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또 요 부분, to violate this. this가 의미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순서 문제라든가 삽입 문제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을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따라오고 있나요, 지금?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결국은 이 형제 간의 경쟁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경쟁을 낮출 수도 있지만 이 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결국은 이제 더 큰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나온 지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문법적인 거 좀 한번 빠르게 보자면 원 오브 뒤에는 우리가 복수명사 오기 때문에 단수 수일치,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점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들, 아까 전에 여기 더 이슈 나온 문장의 not a but be 문장 구조 확인하시고, 그 다음 be interested in 수거 표현 확인하시고요. themselves 제기대명사 하나 확인하시고요. from A to B 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what 안 된다는 거 확인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 또 여기도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what 안 돼 확인하시고, 그 다음 여기도 또 what 안 돼 확인 한번 해주시고, 오케이,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themselves 안 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20번 지문에 대한 내용 같이 정리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는 21번 지문으로 넘어가서 같이 또 이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인 이 엘리자베스인 이 사람은 tells 뭐 했습니까? 그렇죠,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떠한 우화를, 뭐에 대한 엄청난 성자에 대한 우화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그 성자가 어떤 성자냐면 이끈 거죠. 그의 신도를. 그쵸? 신도를 엄청나게 이끌었었던 그 위대한 성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할 때? 그쵸. 명상할 때. 이거 메디테이션 명상입니다. just as 주어 동사는 뭐뭐 하자마자. 오케이? 신도들이 뭐 하자마자? 빠지자마자. 어디로? 그들의 선의 그 순간이죠. 그러니까 선의 순간이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종교적인 그러한 부분으로서 막 들어가는, 그러니까 몰입해서 명상해서 막 빠져 들어가는 그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막 하느님이나 막 주님께 기도하는, 막 기도에 몰입해서 막 그렇게 집중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누구겠어요? followers, 신도들이겠죠. 자, 얘네들은 the followers가 되는 거죠. 신도들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고양이에 의해서. 어떤 고양이냐면 걸어 들어온 거죠. 걸어온 거죠. through the temple를 통해서 뭐 하면서? 야옹거리면서 괴롭히면서 그들을. 자,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선의 순간에 막 빠지려고 한 거야. 막 몰입해갖고. 근데 그때 딱 고양이가 들어와갖고 야옹거리고 신도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지. 그럼 집중이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성자는 떠올렸어요. 단순한 해결책을. 그는 시작했습니다. to tie, 묶는 것을. 그 고양이를요. 어디에? the pole, 기둥에. 그쵸? 뭐 동안에 명상하는 그 기간 동안에 기둥에 고양이를 묶는 걸 시작했습니다. 자, this solution 나왔네요. 그쵸? 그럼 당연히 이 해결책이 나오려면 어떻게 했는지 앞에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순서 삽입에 대한 포인트로 가야겠죠. 이 해결책은 빠르게
발달시켰습니다. 뭐로서 발달됐냐? ritual. 의식으로 발전되었어요. 고양이를 묶은 다음 그 기둥의 첫 번째로, 그 다음 명상이 두 번째였어요. 이해 갑니까? 그 다음 이제 명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고 그 고양이가,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그 고양이가 결국 뭐 했을 때? 죽었을 때 of natural cause, 뭐 때문에? 자연사로 죽었을 때 그 종교는, 종교적 위기가 뒤따라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또 이제 갑자기, 그죠? 종교적 위기가 왔다는 게 갑자기 무슨 소리일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성자들이 무언가 명상에 깊이 빠지려고 할 때 문제가 됐었던 게 뭐였죠? 고양이가 야옹거리면서 괴롭히는 거였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놓은 게 기둥에 묶는 거였고, 그래서 기둥에 묶은 다음에 항상 명상을 드렸는데, 얘네들의 그게 의식이었었던 거야, 하나의. 근데 그 의식 중에 첫 번째인 기둥에 묶을 고양이가 자연사로 죽어버렸네? 그럼 얘는 새로운 사건이 전환되는 거네? 그럼 얘는 순서와 삽입의 기점이 될 수 있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문제가 뒤따른 거야. 이해 갑니까, 지금? 좋아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그럼 신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그들이 명상을 할 수 있을까요? Without, 뭐 없이. Tying the cat. 고양이를 묶는 것 없이. 어디에? 기둥에. 이해 갑니까? 지금 얘네들은 결국에 자기들이 명상을 잘 할 수 있었던 거를 기둥에 고양이를 묶어놓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해가지? 자, 그 다음 디스 스토리 나오네, 그치? 자, 대명사 지식 나왔잖아. 이 이야기는 이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그 이 이야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순서? 삽입 귀점 되겠다, 그치? 이 이야기는 뭐 했냐? 입증했어. 무엇을? 내가 부르는 거야. 뭐라고 부르는 거?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여준 거야.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는 거는 뭐였겠니? 그치, 고양이 묶고 나서 그 다음 기도 드린 거, 그치? 명상 들어간 거. 이러한 것들은 습관이야. 그치, 근데 어떤 습관과 그리고 행동이야. 어떤 습관과 행동이냐면 불필요하게 엄격한 게 갖고 있는 그런 행동인 거야. 그치? 불필요하게 엄청 그 엄격화되게 규칙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행동. 비록 쓰여진 규칙들은 저항할 수 있어. 변화에. 근데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 여기서 규칙들이겠지? 보이지 않는 규칙들은 더 완고해, 엄격해.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규칙들은, 이거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야, 침묵의 살인자가 되는 거야. 이해 가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보이지 않는 규칙들. 보이지 않는 규칙들. 오케이? 자, 지금 문장 삽입에 관련된 순서와 관련된 포인트 잡았고요. 자, 이제 문법적인 것 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여기 또 what 안 된다 라고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dropping 나왔으니까 drop 안 된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 be disrupt도 수동으로 쓰인 거 능동의 형태로 바꿨을 수 없다는 거 확인하시고, 관계대명사 that 나왔으니까 what 안 된다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 during 나왔네요. 오랜만에 for 안 된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또 이어서 계속 봐보면
요 정도 보면 될까요, 우리? 여기에 대는 안 되겠죠. 얘는 왓절이기 때문에 문장이 지금 core ABA 형태로서 5형식이 나와야 되는데 불완전한 문장으로 쓰였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또 what 안 되고 여기 어휘 unnecessarily 나왔으니까 necessarily 안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invisibly니까 우리가 반대되는 단어 한번 잡아볼까요? visible 안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오늘 요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이랑 21번 지문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 중간에 이제 좀 카톡 소리가 나서 좀 시끄러운 부분들 미안합니다. 선생님도 이제 갑자기 이게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 줄 몰랐는데요. 다음번 찍을 때에는 선생님이 이 부분 좀 조정해서 진동으로 해놓거나 무음으로 좀 해놓은 상태에서 좀 영상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20번, 21번 지문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랑은 22번, 23번 이제 그 지문으로 같이 만나서 다시 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기말고사 때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합시다. 자, 그럼 그때까지 안녕.